안녕하세요. 코레스 ESG 경영연구소의 으쓰기입니다. 오늘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공시에 들어가기 앞서서 공공기관의 유형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왜 유형부터 알아보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그 이유는 기관별로 공시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쓰이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부처에서 직접 관리하는 산하기관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총 350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고요. 주무부처는 기획지정부로 알리오에서 기관 공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기업은 말 그대로 지방, 지역에 위치한 공기업으로서 해당 지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총 136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고요.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로 클린아이에서 기관 공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세부 유형에 따라서 정보 공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두 기관 모두 정보 공시 틀은 달라도 내용은 정부 기조를 동일하게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강의에서는 공공기관으로 통칭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시 서비스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알리오 플러스인데요. 공공기관의 사업이나 행사, 시설 같은 정보 검색이 가능하고 국민 참여 플랫폼도 갖추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알리오보다는 실생활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시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알리오 및 클린아이를 통해서 국민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의무적으로 기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정보가 뭘까요? 그건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경영평가는 곧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성과급을 좌우하고 경영진의 진퇴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업보다 그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최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는 ESG 관련 공시의 확대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에서는 기관의 ESG 실행 노력과 성과 지표가 신설되어 있어서 ESG 공시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지표 신설입니다. 녹색 제품 우선 구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능력과 같이 환경지표가 구체화되면서 실효성 있는 친환경 경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무성과 평가 강화입니다. 올해 시행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재무성과 관리 배점이 무려 10점에서 20점대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즉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강한 의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비재무적 요소인 ESG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고 재무적 역량도 놓치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부터는 향후 정보 공시의 방향성이 어떻게 정립이 될지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 3일 바로 얼마 전이죠.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통합공시인 알리오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ESG 공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공시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기존의 5개 대항목을 4개 대분류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ESG 운영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환경 파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 항목 공시를 직 간접 배출인 스콥 1, 2에서 외부 배출인 스콥 3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밝혔습니다. S 사회 파트에서는 기존에 하향 조정된 사회적 책임 배점을 개편해서 장애인 고용률과 같은 사회 항목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지배구조 파트에서는 기관 운영 투명성이나 ESG 추진 체계와 관련해서 보강이 필요한 항목들을 신설하고 이 안에는 ESG 위원회의 현황 그리고 ESG 경영보고서 공시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의 깊게 볼 것은 지배구조 항목의 개편입니다. 이 ESG 요소 중 가장 약한 파트로 손꼽히는 지배구조 분야의 개편은 조직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해볼까요?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의결에 따르면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2가지 변화가 요구됩니다. 그중 ESG위원회는 저번 강의에서 살펴보았으니까 오늘은 ESG 경영보고서에 대한 공시 의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기존의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실적보고서를 공시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ESG 공시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면서 일반 기업의 지속가능 보고서와 같이 ESG 경영보고서 공시 의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안에는 기관별 ESG 관련 추진사항이나 경영전략, 추진체계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ESG 운영위원회 항목과 함께 2024년까지 자율공시 후 2025년부터 단계적 의무화가 추진될 것입니다. 혹시 의무공시 개시 연도가 2025년부터니까 안심하고 계신 분들 설마 있으신가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 보고서의 핵심은 지속에 있기 때문에 ESG 사안에 따라서는 3년이나 5년치 추세치를 담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부터 기관의 ESG 이슈를 하나씩 도출하고 각 실행 과정을 기록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공공기관의 ESG 공시는 계속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기존의 알리오나 클린아이를 통한 1차 공시에 성실하게 수행하시고 두 번째, ESG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현황 공시를 준비하신 후 마지막으로는 ESG 경영보고서 공시를 염두에 두시고 ESG 경영을 실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ESG 경영 보고서는 어떻게 쓰는 건데?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후 ESG 경영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이 분명 나오겠지만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럴 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고서 기준을 따르면 수월합니다. 현재 일반 기업은 매년 지속 가능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참고하는 기준이 바로 GRI 기준입니다. GRI는 전 세계에 통용되는 지속 가능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국제기구로 무려 38개의 주제별 기준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기업에게 보고서 작성을 권하고 있습니다. GRI는 보고서 작성에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건 포괄성, 중대성, 대응성, 영향력이 각각 그것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보고서가 작성돼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추후 ESG 경영 보고서와 관련한 콘텐츠에서 보다 심도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공기관의 ESG 정보 공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할까요? ESG 경영 기조가 강화되고 공공기관의 ESG 공시 의무화가 확대되면서 ESG 경영 보고서는 핵심 평가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ESG 위원회의 운영과 ESG 보고서 작성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공시의 목적인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쌓아가는 기관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